사주보는 미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불금이 시작됐네요. 어떤 계획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네. 즐거운 계획 꾸리시면서 하루 계획을 즐겁게 생각하시면서 주무시는 시간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사주를 보면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좀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은 재미있게 보실 것 같아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주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봤을 때, 네, 저 사주에 도화살 있대요. 네, 저 역마살 있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 사주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저 도화가 좀 강하거나 역마가 조금 강한 지배를 받는 사주인 건데, 그걸 살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살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인할 때의 살이에요. 똑같은 말로 이제 충이라고 하는데 충돌할 때의 충입니다. 그런 식으로 도화와 도화, 역마와 역마, 화계와 화계가 충돌을 했을 때 생기는 것을 살이나 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도화가 강하다, 역마가 강하다라는 것은 충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충과 우리가 얘기하는 살과 그저 그것이 강하거나 그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듣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12간지, 천간이라고 하는 사주 8자 중에 위에 있는 4자와 밑에는 이제 지지와 지장간, 포함해서 지지장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은 지지장간에서는 우리가 아는 12간지가 들어갑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서 4가지씩 3갈래로 나뉘는 거예요. 12간지가. 그러다 보니 왜 3가지로 나뉘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4계절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4계절은 계절 하나당 3달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12달이 되는 건데 계절이 시작하는 첫 달이 역마입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가장 많이 변하는 시기죠. 기후도 변하고, 그쵸?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기 시작한다거나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활동적이고 변화를 추구하는 성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언가가 변화하는 부분들, 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그 두 번째 계절의 중간이라고 하는 것이 도화입니다. 그러면 한여름, 한겨울처럼 누가 봐도 뚜렷하게 그 시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화려함 내지는 주목받는 것, 누가 봐도 그것처럼 보이는 것,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부분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아름답거나 너무 더워, 내가 아무리 따뜻한 곳에 있다고 해도 창문을 열면 눈이 소복하게 내리고 있으면 겨울인 걸 누구든 알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좀 분명하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화계인데 계절의 마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끌어모으는 성질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돈을 모으거나 무언가를 꾸준히 쌓아가는 것들, 재능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쌓아가는 부분도 갖고 있고요. 취합한다는 쪽이에요.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창의적인 부분들, 머리가 좋으면서 좀 센스가 있는 부분들을 담당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러면은 뭐든지 다 갖고는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지지장간에 있는 4자 중에서는요, 그거는 12간지로 이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도화든 화계든 역마든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하나가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하는 사주라거나 내지는 같은 것들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생기게 되는 이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도화 자체가 강한 사람은 남들의 이목을 좀 잘 끈다는 부분은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도화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갖고 있는 오행은 다 달라요. 내가 일단 천간으로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토인 사람이면은 그러니까 역마의 간지로 갖게 된다고 하면은 기사, 기해가 되죠. 기인과 기신은 없습니다. 무인과 무신이 있죠. 그러니까 양권과 음권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인신충, 사회충 이런 걸로 붙었을 때 역마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돌아다니면서 다치기 쉽다, 내지는 외국에 나가서 살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서 역마의 간지는 인신사해예요. 이 인신사해는 두 가지가 이렇게 사주에, 그러니까 인과 사가 있는 거는 괜찮아요. 신이 만약에 중간에 붙어 있으면 인신사, 사명살이 되는 거고요. 인신사에 사형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충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인과 사가 엄청 많아요. 네 자 중에 이거 두자예요. 그러면은 역마충이 있는 게 아니라 역마가 굉장히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사주라는 겁니다. 그러니 역마에 해당하는 일을 한다거나 역마에 해당하는 취미를 갖고 있는 것이 좋고요. 또 실제로도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인 경향이 큽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두 개가 충돌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과 해는 합목이라는 것이 되고요. 신과 사는 합으로 수라는 오행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이 되는 부분들도 사실은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냥 역마가 강한 것도 있지만 이 두 개가 합이 돼서 목이 되는 부분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이 두 개가 합이 돼서 수가 되는 부분이 나에게는 어떤 작용을 하는지도 보는 것이 사주를 볼 때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가장 많이 회자가 되는 부분이 이제 도화죠. 도화 같은 경우는 자, 오, 묘, 유가 각각 다 도화입니다. 그러면은 자오충이 있고요, 묘유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묘유, 사명살이 있고요. 자오묘유가 다 들어간 경우에는 사형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형살은 어떤 거냐? 옛말로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 도화의 작용으로 인해서 형살, 이제 감옥에 갇힐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역마 같은 경우는 돌아다니다가 다치게 되는 게 있다고 치면, 도화 같은 경우는 내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주목받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내가 좀 두드러지는 행동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이 나쁜 행동이 아닌 경우에는 또 유명해지고 끝나요. 그것이 나쁜 행동일 때는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드러날 일이 아예 없는, 드러날 이유가 전혀 없는 일이었다 해도 그것이 만천하에서 드러난다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화계 같은 경우는 진술충미입니다. 그래서 진술충과 충미충이 있는데, 이게 네 가지가 다 같이 들어갈 때 화계 사형살 같은 경우는 좀 좋게 봅니다. 사명살은 별로 좋지 않고요. 사형살이 완성되는 형태가, 이제 사주 전체가 이런 형태는 기본적으로 조금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성공하기 쉬운 무언가를 쌓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된 형태를 보여지는 거고요. 그것이 아닐 때에는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만 있다거나 했을 때에는 나머지 하나가 들어오는 대운이라거나 해운일 때 좀 대성하기 쉬운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살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좀 잘 봐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돌아다니다 다치고, 무조건적으로 남자 문제에 꼬이고 여자 문제에 꼬이고 이성 문제가 꼬인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도화 같은 경우는 이성만의 어떤 부분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이목을 끄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주목받고 화려한 부분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것이 여자의 사주에서 만약에 관과충을 하는 경우요, 여자의 배우자가 이제 관운도 포함인데, 배우자 자리와 충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남자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남자에게 재가
도화인데 도화끼리 충돌을 하는 경우에는 또 그것이 여자 문제로 불거지고 내가 좀 그 부분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대부분 뭐 일과 인성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도화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일하는 데에서 사람들과의 약간 마찰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굉장히 계속 주목받게 된다는 거라서 분명히 이거는 이성 간의 인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뭐 해프다거나 뭐 섹시하다거나 이런 거랑은 좀 다릅니다. 도화라는 거는 눈길을 끄는 거니까 어찌됐건 이 사람이 타임님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사주를 따로 보고 있지 않고요. 사주 이거 말씀드리고 볼 거예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목을 받는 것만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어떤 것으로 주목을 받게 되느냐, 그리고 역마충도 마찬가지고 화교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과 어떤 것의 충돌으로 인해 내가 조금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느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렇게 되면은 제가 몇 가지 사주를 제가 봤던 사주들인데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사주부터 네. 지금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여명 사주예요. 여자분 사주인데 성함이나 생일이나 이거는 좀 이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빼고 이제 얘기를 할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임수죠. 그러면서 이를 깔고 있는 사주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지지장간에 다 역마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서 역마충도 하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거는 위에 이제 천간의 충과 유튜브에 나오시려고요? 유튜브에 제가 올려요. 네, 이거 하고 나서 올립니다. 그래서 천간의 충과 지지의 충이면은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이제 충의 형태를 가지고 있게 돼 있는 건데, 이분은 역마충도 있는데다 본인이 깔고 있는 것도 역마, 그리고 이 역마라고 하는 부분이 나는 일을 깔고 있지만 제가 둘러싸고 있죠. 지금 일이 쟤를 바라보고 있는 형태이고, 그러면서 수, 나의 부분이죠. 이거 겁재예요. 비겁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나와 제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또 나는 일을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때문에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쟤와 나의 동각이와 좀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연사님 안녕하세요. 지금 도화살, 화개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은 좀 앞전에 했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이따 다시 보기에서 이제 초반 부분을 조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그냥 편하게 문의 주세요. 그러면서 신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주는 굉장히 활동적인 분이셨어요. 운동선수의 사주예요. 여자분이신데 킥복싱을 하신대요. 사회충이라는 부분은 내가 좀 다치기 쉽죠. 어차피 인신충보다는 조금 약하다고 해도 사회충도 결국은 돌아다니면서 다치기 쉬운 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조금 부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많이 노출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처음부터 이제 복싱 쪽으로 하신 건 아닌데 좀 다치는 일이 많았었고, 또 이분은 이동수도 굉장히 많아요. 워낙 활동적인 사람이니까 한 2시간 전에 얘기하고 나서 뭐 한 2시간 지나서 어디냐고 물어보면은 막 부천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천안에 있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굉장히 활동적이고 정력적인 분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주는 역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주이면서 실제적으로 지금 역마밖에 없죠. 일이고 재고 뭐 나고 하지만 결국은 다 역마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사람이면서 또 일이 이제 돈을 쳐다보고 있죠. 돈도 잘 벌어요. 그런데 조금 신약하기 때문에 내 힘이 좀 받쳐줘야 되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충인데 나쁘지 않아요. 다치는 위험은 좀 가지고 있지만 내가 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서로가 지금 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대운의 흐름을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엠선님 안녕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역마, 살이 있는 사주라고 할 수 있죠. 충이 지금 있으니까. 이것이 없다라고 하면요, 역마가 강한 사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인신충이 있었어요. 병임충에 인신충에.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살던 동네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와서 이쪽에서 일을 하시면서 저한테 사주를 봤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사주입니다. 내가 태어난 년, 월, 일시를 4가지 기둥을 세운다고 해서 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주 보도록 할게요. 조금 보기 불편하실 거예요. 제가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조금 보기 불편하시긴 할 거예요. 네, 이분도 이제 여명사주입니다. 그랬을 때 이분은 신금이시죠. 그러면서 나를 깔고 있는 사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존심도 강하고 또 섬세하면서도 좀 날카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좀 단호한 부분도 가지고 있고, 신금 같은 경우는 좀 낭중지추라고 해서 나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진 않는다고 해도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보이는 사람이에요. 티가 좀 나요. 그러면서 지금 양쪽으로 묘유충이 붙어 있습니다. 도화충이에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도화살이라는 게 양쪽으로 붙어 있는 사주예요. 아, 이현삼님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셔가지고 주신 건가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사주 이제 설명드리고 나서 본인 사주에 대한 질문 하나에 대한 사주 기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묘유충인데 지금 나와 목, 묘목이죠. 나와 재화의 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일단은 신강한 사주고 하다 보니까 돈은 잘 벌어요. 네, 첫 번째로 봐드릴 거예요, 이현삼님. 그래서 이 사주는 돈은 잘 버는데 내가 많이 깨고 있죠. 좀 내가 못살게 굴고 극하는 경향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잘 버는 건 맞는데 그것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좀 완벽주의를 기하려고 하는 스타일이고요. 또 본인의 스타일이 워낙 좀 세게 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다 갖는다라는 쪽이고, 그것이 또 도화충이죠. 붉어져 버리니까 굉장히 회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가십거리를 줍니다. 시비수, 구설수도 시달리기 좋죠. 그러다 보니 적극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라서 싸움까지는 잘 안 가요. 이 사람을 건드리려고 잘 안 오다가 한번 크게 터져버리면 이 사람은 뭐랄까, 평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소문 다 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기회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주인 경우에는 돈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의 돌아가는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돈을 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애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돼요. 그러니까 잘은 벌죠. 대신 그것으로 인해 주목받게 되는, 원하든 원치 않든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화살이 이렇게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목받고 싶은 행동, 그러니까 주목받고 싶은 어떤 내가 받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나 이 일 했으니까 이 일로 칭찬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하면은 그런 일만 하고 사시라고 해요. 괜하게 숨겨야 될 일을 하면은 그것이 드러나기가 좀 쉽습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할 거고 나밖에 모르고 하는데도 그게 좀 드러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돈 기회와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 그 문제가 많이 불거질 수 있는 사주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장 이제 2개 남았어요. 두 개 남았는데요. 남자분, 이번에는 남자분들 사주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남자분이시고
경금이에요. 우리가 이제 가을에 열리는 열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경금인데, 그리고 인성을 깔고 있는 사주입니다. 토를 깔고 있죠. 그러면서 월지에 진토가 같이 있으면서 진술충, 화계충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토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계가 좀 지배를 많이 하고 있는 사주죠. 밑에 있는 내자 중에 세자가 화계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도 많고 좀 창의적이고 재주도 좀 많은 사람이에요. 그 어떤 재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창의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직업을 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같은 직종이라고 해도 사무직이라고 하더라도 기획 파트라든지 이런 거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예술 쪽, 약간 창작 쪽 이런 쪽으로 많이 가십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진술충이 있죠. 이렇게 되면 모은 거를 깬다라는 거예요. 약발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모은 걸 깬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고자 해서 쌓아왔던 실력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깨기 쉬운 형태예요. 깨지기 쉽다는 거예요. 잘 쌓으니까 그만큼 깨지기도 쉬운 건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분이 대운의 축, 기축 대운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화계 4형살이에요. 진술충미가 다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진술충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지금 대운 안에서는 성공하기 굉장히 좋은 운이에요. 내가 열심히 쌓아온 것들이 굉장히 완성되는 형태로 봅니다. 네, 년월일시예요. 이쪽부터 왼쪽부터 년이에요. 년월일시예요. 네. 그 만세력에선 반대로 나오는데 제가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이게 좀 더 보기가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진술충이라는 화기충이 있다고 하면은 일단은 역마 왜냐고요? 제가 그냥 이게 좋아가지고요. 우리가 원래는 다 이런 식으로 읽잖아요. 근데 옛날식이니까 거꾸로 나가는 건데 이렇게 하면 좀 더 눈이 편해요. 보시는 분들이. 저도 편하고. 그리고 그 반대로 쓰면서 좀 뭐라 해야 되나 혹시라도 틀린 게 있는지 확인하기가 좀 더 좋습니다. 그대로 쓰는 것보다 반대로 쓰는 게 조금 더 뭐라 해야 되나 체크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역마충 같은 경우는 조금 생명에 지장이 있을 만한 사고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유캔샤인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도화나 화계 같은 경우는 생명에 지장이 있는 쪽으로 잘 안 갑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힘든 수준이지 내가 죽을 만큼 힘들 수는 있어도 그것이 생명과 연관이 있는 쪽으로 가진 않습니다. 화계는 유독 더 그렇고요. 근데 대체로 초년에 화계충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학업의 중단이라거나 네, 니111님 안녕하세요. 얘기하려면 안 돼. 초년에 화계충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학업의 중단이나 이제 집에 이제 가정 불안으로 인한 이혼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초년에 화계충이 들어오면은 좀 많이 힘들어 하시고 본인이 원래 선택했던 진로에서 굉장히 많이 틀어버린다거나 포기하게 된다거나 집안의 사정으로 인해 갑자기 못하게 됐다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부모님이 헤어지셔서 나도 인생이 많이 변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초년에 들어와 있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진 않았고요. 고민을 좀 많이 하셨다고는 하더라고요. 대신 지금 학업을 마치는 시기에 들어왔던 대운이 굉장히 좋은 형태로 들어와 있죠. 이분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인데요. 좀 창의적인 부분들을 너무 좋아하셔서 실제로 역마가 강하진 않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들어오죠. 그래서 외국 나가서 이제 약간 유매얌님 안녕하세요. 외국 나가셔서 조금 창의적인 일, 같은 프로그래밍 안에서도 내가 나의 어떤 특별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정받아가면서 좀 뭐라 해야 되나 정해져 있는 틀거리가 아니라 좀 더 재밌는 느낌으로 일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게 밑에는 또 도화예요. 도화인데, 이렇게 내리면 되겠구나. 도화예요. 도화충이에요. 도화충이 가장 재밌긴 해요. 근데 보면 지금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병화라는 성향을 가지신 분이에요. 지금 투합하고 있는 경향 때문에 지금 나에게 관은 안 돼 있는 형태고요. 초년에 묘유충이 있습니다. 신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지금 인성과 재가 충돌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지금 이분이 37살이신데 초년에, 그러니까 20대 초중반까지 얘기하시면 돼요. 그때 확실히 사람과 돈 문제로 얽혀가지고 굉장히 좀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뒤숭숭하게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빗소리 마을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돈 문제로 사람들과 얽히는 것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좀 일찌감치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거나 사람들과 특히나 돈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는 잘 풀고 가야 되는구나. 굳이 막 숨기거나 나중에 뭐 언젠간 밝혀지겠지 뭐 내지는 해결되겠지 하면서 지나갔던 부분이 병화이시다 보니까 다혈질이긴 해도 뒤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금방 털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하는 거야. 지금 이 사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속 나는 이미 까먹은 얘긴데 그것이 불거져 있고 나중에 내 발목을 잡고 이러는 부분들이 생겨서 계속적으로 좀 구차하더라도 몇 번을 해명을 하고 하면서 지나가는 식으로 하니까 조금 나아졌다라고는 말씀을 하세요. 어차피 꽃길님 안녕하세요. 어차피 주목받을 바에는 내 얘기 다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오, 묘, 유가 다 있어요. 그쵸. 근데 이거는 도화가 굉장히 강한 사주인 건데 도화 살도 있고 이게 없었으면 그냥 도화가 강한 사주죠. 근데 지금 28세의 대운이, 그러니까 올해까지의 대운이 무자대운이라고 해서 자오무유가 다 들어가요. 도화 4형살이 지금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셨냐라고 여쭤봤어요. 무슨 일 하시냐고.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이 정도가 되면. 그랬더니 실제 하시는 일은 이제 무대나 뭐 이런 것들, 장치 뭐 이런 거 설비 이런 쪽 일을 그냥 하시는 분인데, 이때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나에게 관운이 없는 사주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에게 재는 있죠. 근데 재를 인성이 치죠. 내 부인을 인성이 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네, 오자형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때 뭐 하셨냐라고 물어봤더니 결혼해서요 아이 낳으셨대요. 아이 운 들어왔을 때 아이 낳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분은 숨어있는 데에도 관이 없거든요. 남자분이시니까 어차피 자녀는 여자분이 낳는 거라서 사주 전체를 봐드리는 건 아니고요. 질문 하나에 대해서 봐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녀를 갖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해지는 형태고, 또 그것이 있음으로써 인해 내가 지금 용신이죠. 나한테 필요한 것이 들어와서 본인은 자녀를 가지고 나서부터 굉장히 잘 되고 있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한테 궁금했던 거는 그거였대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잘난 것도 아니고 뭐 멋있는 것도 아니고 섹시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들들들 볶이지? 이 생각을 했대요. 살면서 계속. 근데 지금 이 형태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이게 끝나기 전에 혹시라도 본인 하는 일에서 유명해지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지금 뭐 홍보를 하실 거면 본인이 직접 나가가지고 뭐 얼굴을 내비치거나, 영업을 나간다고 하면 본인이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인사 먼저 하고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잘 되기 되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도화도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충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건 평생이라고 쳐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쉽지 않죠. 뭐 연예인으로 치면은 전성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무언가 지금 딱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걸 엄청나게 미는 게
좋은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기충, 역마충, 도화충을 다 봤어요. 그러면은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 형태는 네, 역마스럽게, 도화스럽게, 화기스럽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각각의 사주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문제가 복잡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이쪽이죠. 여자를 인성이 극하고 있으니까요.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친구 때문에 내 부인을 잃을 수 있고요. 또 친구 때문에, 동업자 때문에 돈을 잃기 쉬운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이성에게 인기가 많다. 도화가 강한 분들은 매력은 있어요. 확실히 다른 것들이 강한 사주보다 매력은 있는데, 신기하게도 도화가 있다고만 해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좋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번에 제가 옥소리윤 사주를 한번 봤었는데요. 그분은 이제 도화충이 있어요. 그분 관하고충을 해요. 좀 그런 사주는 좀 뭐라 해야 되나, 이성 문제가 불거지기 쉬운 사주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사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화 살이 있다고 하셔도 어떤 도화로 어떻게 살이 작용하고 있는지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연님 매니저를 드릴 거예요. 이연님께서는 모바일로 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보시면 이 채팅창이 있어요. 채팅창을 이런 식으로 스와이프를 하시면은 매니저 채팅창이 됩니다. 네, 오셨군요. 이쪽으로 저한테 성함과 생년월일시, 양력인지 음력인지 주시고요. 제가 사주 명식을 보고 이럴 때는 조금 조용합니다. 네, 줄 서셔도 되는데 팬이 일단 되셔야 합니다. 별풍선 1개부터 가능하고요. 이왕이면 방송 업도 눌러주세요. 별풍선 1개부터 주시면 되세요. 팬이 되셔야 네, 가능하세요. 지금 이현삼님 궁금하신 부분 질문도 같이 적어주세요. 네, 궁금하신 부분 제가 조금 이따 답변 드릴게요. 잠시만요. 사주 명식 뽑고 하는데 한 1, 2분 걸립니다. 어우, 니님, 1212님, 네, 감사합니다. 이 다음에 봐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되게 신기하네요. 지금 이현섭님이 저한테 사주를 주셨잖아요. 진짜 신기해요. 아까 지금 이분 말고 이분 사주 있죠?
이분 사주처럼 본인은 화계가 굉장히 강한 사주세요. 근데 웃긴 거는 이분은 지금 3개 있고 지금 대운에 이게 하나 들어와 있어서 화계 4형살이 되면서 오히려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인은 진술충미라고 하는, 잠시만요, 이건데요. 본인은 이게 다 있습니다. 진술충미로 다 이루어져 있는 사주인데요. 이렇게 충의 형태로 들어가 있지 않고 순서가 섞여 있어요. 굉장히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근데 하나 문제되는 게 있습니다. 신약한 사주인데요. 신약이라는 것은 내가 나한테 주어진 것들이 내 힘보다 좀 많은 거예요. 일이고 재물이고 관이고. 그래서 굉장히 재능도 있으신 분인 것 같고, 또 이게 다 본인은 재물운이에요. 이 화계라는 것이 재물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본인은.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사주이고 돈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주입니다. 근데 제가 문제가 되는 거가 하나 있다고 했죠. 어떤 거냐면 제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내가 약해져 있는 형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관심 있는 게 너무 많고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주는 본인이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내가 오늘 여기서 내가 지금 당장 하는 일은 이거지만 저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고 해서 막 걸리게 되는 스타일이에요. 네, 좀 처음은 약간 용두사미가 될 수 있어요. 시작은 창대하나 끝이 아무것도 아닌. 왜냐면 내가 지쳐갖고 쓰러지거나, 일이라는 게 어떤 뚝심 있게 계속 가야 되는 것들이 끝까지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면요, 그거를 뭐 끝을 보던가, 아니면은 다시는 못 돌아와,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죠. 다시 못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던져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돌아올 만한 수습을 좀 해놓고 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딴 길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밥 먹다가 밖에 나가서 햄버거 한 입 먹고 와야지 하고 왔는데 밥그릇 치워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본인은 돈 벌기는 쉬운 사주입니다. 천성이라는 게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올해 같은 경우는 유금,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도 많아지면서 또 나에게 직업적인 부분들이 많이 좀 강화가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거는 이지운이나 승진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를 해볼까? 라는 생각도 드시기 쉬운 형태예요. 올해가 금전운 자체가 뭐 좋은 건 아니고요. 뭔가를 열심히 하니까 돈이야 버시겠죠. 근데 내 힘을 쓰는 쪽이에요. 작년도 그랬지만 올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내 계획에서 이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는 쪽으로 돈을 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 같은 경우는 어디 가면은 사업하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지만 사업은 안 하시는 게 좋은 사주예요. 사업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조금 더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만 하시는 걸로 가시는 게 좋아요. 돈 될 것 같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진짜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일단 사주 개인정보는 주셨으니까 매니저 해임해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좀 이왕이면 안정적인 것들로 많이 모으시도록 노력해보세요. 돈 잘 버는 사주입니다. 네. 지금 어떤 분이셨죠? 1212님 매니저 되셨어요. 매니저 채팅창 어딘지 아시나요? 네, 여자분이신 거 맞으시죠?
시간은 혹시 아시나요? 네네. 주셨네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사주 명시 뽑고 질문 주시겠어요? 진로 고민이시면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풀어가기가 더 좋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어떤 분야를 공부하시거나 하려고 하시는데 뭐 그것이 잘 맞느냐 라거나 뭐 이런 질문을 주시는 게 맞아요.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직업이 종류가 20만 가지가 넘죠. 뭐 일에 해당하는 직종을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본인이 일단 해보셨거나 아니면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여야 되잖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주시면 좋아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일단은 이사주 같은 경우는 일에 해당하는 직종이 있고요. 본인 사주에서 이제 용신이라고 하는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는 게 일단 필요한 거는 그 세 가지예요. 일과 재와 관인데요. 본인 사주에서는 필요한 것이. 네. 일로서의 일이 있는 거고 또 나의 사주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있으면 좀 더 좋겠다는 게 제 쪽이에요. 재물운 쪽이에요. 그러면 일은 나에게 금에 해당하는 직종이고요. 제 같은 경우는 그겁니다. 좀 본인 자체가 돈, 기회 이런 것들을 잘 잡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기회가 되고 나에게 이득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뭐랄까 크게 고민하지 않고 탁 하고 잡아내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또 난 좀 표현도 잘하고 좀 시원시원한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에 해당하는 직종은 여러 가지예요. 타임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보고 계시네요. 금에 해당하는 직종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의료, 개통도 금에 해당하는 직종이에요. 그러니까 뭐 의사, 약사, 간호사 이런 것들이 다 의료 계통이죠. 그러고 미용 쪽도 금에 해당합니다. 뭐 헤어를 하시는 것도 금, 뭐 네일이라든지 피부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다 금입니다. 그러면서 또 경찰이나 검찰, 뭐 군검경 이런 것도 다 이제 금에 해당하는 직종인데 본인은 군검경하고는 조금 안 맞아요. 같은 금 안에서도 오히려 그쵸. 예체능도 있고요. 이제 뭐 네, 의료계통이면은 예체능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전문 직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이라는 것을 만지는 직업군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도화도 있으시고 화계도 있고 좀 골고루 있으세요. 본인 같은 경우는 도화, 화계, 역마가 기본적으로 도화를 깔고 있는 사주이고 이러다 보니까 센스도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일도 괜찮고요. 수에 해당하는 직종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재물운을 뜻하는 쪽인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유통이라거나 수는 이제 순환을 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물장사인데요.
그게 우리가 뭐 술집 하는 걸 물장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술은 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마르다고 술 마시지 않죠. 그쵸? 취하려고 마시죠. 그래서 술은 화해에 해당하는 직업군이에요. 진짜 물이라고 하면은 커피, 차, 음료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나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게 안 맞아서 제가 추천을 안 드리는 게 아니고요. 추천이라고 하면은 본인 사주에 좋은 거를 추천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본인 못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 내가 잘하는 것이라고 하면 나한테 필요한 것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사주적으로 보면요. 그것이 있음으로써 인해서 내가 좀 더 복잡해지는 경향을 가질 수 있어요. 오히려 뭐 술이나 이런 거를 파신다고 하면은 재주는 있으세요. 근데 이제 유통 쪽이라든지 관리 쪽을 하시는 것도 수에 해당하는 직업군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물장사도 마찬가지고요. 네, 술은 뭐 담배도 그렇고요. 다 화에 해당하는 직업군이에요. 화류계 쪽인 거예요. 열정적인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술을 마시면 사람이 뜨거워지죠. 네, 시원해진다는 느낌은 그냥 맥주 마실 때 시원한 게 아니라, 그쵸? 몸을 뜨겁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화에 해당하는 오행이에요. 그래서 미용 쪽도 괜찮고 의료계통도 좋고 유통이나 관리,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 일을 선택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장사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요, 대마법사님 안녕하세요. 장사를 하려고 마음 먹으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고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분야가 있겠죠. 그 분야에서 어떤 쪽을 하는 게 좋냐라고 하면요, 사람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쪽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나는 이거 해야만 해는 아니에요.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할 수 있으면 좋죠. 부동산 쪽 같은 경우는 그것도 못 하시진 않아요. 대신 하나가 이제 걸리는 게 뭐냐면 본인은 관이 좀 약해요. 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명예운, 직장운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나를 제어하고 나를 맘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좀 안정화시키는 부분인데, 그것이 조금 약한 사주예요. 내 자존심상 어디 가서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잘 해나가고 싶으니까, 자존심은 강한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잘 지키고 잘 따라가는 부분은 있어도 기본적으로 어떤 어느 곳에서 시키는 대로 하거나 이런 게 잘 맞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회사에서 일 안 하고 사업하는 게 맞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업도 관이에요. 내가 내 틀거리 안에서 무언가를 내가 제일 열심히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 사업체 망하죠. 내가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계열을 하시는 것도 잘 맞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막바로 뭐 사업을 바로 뛰어드시는 것보다는 좀 일을 익히는 쪽에서 배우시면서 좀 자기 자리를 좀 잡아가는 형태로 하시다가 독립을 하시는 게 괜찮으실 것 같아요. 뭐 잘하시긴 할 겁니다. 워낙 말주변도 좋은 편이고요. 이 사주는 좀 임기응변도 잘해요. 사람들 기분 잘 맞춰주면서 좀 뒤끝도 없고 이래서 좋은 편이에요. 그런 영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맞아요. 아, 제가 그래요? 지금 질문이요, 왜 그랬냐면 잘 보이는 걸로 그냥 말씀을 달라고 하셨어요. 본인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질문을 그럼 좀 더 구체화 하셨으면 좋았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잘 맞느냐 저것도 잘 맞느냐, 지금 본인이 저한테 주신 거는요, 그 부동산 쪽과 술을 취급하는 장사를 하신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에게는 잘 맞아요. 잘 맞는 옷이지만 그것이 사주적으로 봤을 때는 나에게 더 필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잘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돈을 버는 쪽이라거나 내지는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는 쪽이라거나 내가 명예를 얻는 쪽이라거나 이런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생길 수 있어요. 좀 내 멋대로 잘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한 게 좀 애매모호해서 저도 좀 죄송합니다. 이왕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쓰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장사를 계획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내가 어떤 파트를 맡느냐도 중요하죠. 운영이나 관리 내지는 물건이 오가는 유통 쪽을 좀 더 전담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부동산 일을 하신다고 하면요, 이쪽 안에서도 조금 더 법 쪽에나 이런 데에 관련된 부분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죠. 조금 더 딱딱한 부분들을 추가해서, 만약에 부동산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내가 해결을 해주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컨설팅 이런 거를 하는 일을 한다거나, 그런 게 좀 더 좋지, 뭐라고 해야 되나, 영업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것만 해서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좀 적을 수 있어요. 이 사주는 일단은 돈 좋아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돈이 되면은 다 좋은 거 아니야? 이건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다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은 그것에 대한 어떤 욕심이라거나 집착이 남들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참고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있던 직업을 바꾸거나, 나 원래 이거 하려고 했는데 저게 좋다고 하니까 바꾸거나, 그러실 이유도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조금 더 법쪽, 내지는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컨설팅하는 쪽을 좀 더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신다거나, 영업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물장사를 하신다고 하면은 관리나 유통, 이런 운영 부분에 좀 더 내가 신경을 쓰는 쪽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괜찮은 거예요. 일단 하던 일을 싹 바꾸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걸 하는 게 맞죠.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맞고. 그랬을 때 진로라는 것은 이 일을 선택하고 우리가 끝이 아니잖아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하면 의사 딱 되고 나면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의사가 될 건지를 선택을 하죠,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오셨는지는 제가 사주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사주를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선택을 하고 살고 있거든요.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결혼이요? 결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우리가 사주 보러 가면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배우자 운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본인한테 좀 약하다고 하는 관이라는 부분입니다. 여자에게 관이 배우자도 포함이에요. 내 맘대로 할 수 없지만 나를 안정시켜준다는 개념인데, 이것이 숨어있기는 하나 굉장히 약해요. 본인은 약하다는 것은 없는 것보단 낫죠. 우리가 관운, 배우자 운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확신을 가지고 저 사람을 믿고 따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배우자 운이 있는 거거든요. 잘생겼다, 돈 많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약하다는 것은 내가 확신을 가지기 조금 힘들다라는 경향을 보여요. 어쨌든 확신을 안 해도 결혼을 하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굳이 내 마음에 차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는데 조금 힘든 수는 있겠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아무랑 하는 경우도 생겨요. 누굴 만나도 똑같으니까 아무나 만나거나, 아니면 반대로 누굴 만나도 똑같으니까 아무도 안 만나거나, 이 두 가지 형태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숨어는 있는 거거든요, 본인은. 그래서 첫 번에, 첫 술에 어떤 사람을 파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첫 느낌이 안 왔다고 해서 바로 밀어내시면은 나는 배우자 만나기 좀 힘듭니다.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4계절은 봐야죠. 도저히 내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너무 싫어요, 그러면 굳이 만날 필요 없지만,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확 하고 와닿지 않아 하는 느낌으로 밀어내기만 하시면은 솔직히 나는 결혼하기 힘들죠.
확신이 나란 사람은 만나다 보니 지내다 보니 아, 이 사람이면 되겠다는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괜찮은 사람이 보이면은 그 사람과 꾸준히 노력하면서 만나보려고 하시면 결혼이야 하죠. 어차피 숨어 있지만 있으니까. 대신 첫 느낌으로 뭐 내지는 한 3번 데이트만으로 단점만으로 한다거나, 이거는 솔직히 내가 결혼을 밀어내는 형태가 돼요. 결혼 못해요 그렇게 하면. 그 누구도. 이상하세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본인 사주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게 되면 좋습니다. 결혼하면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은 결혼하면 좋은 사주예요. 대신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불쑥 버리고 책임감 없이 내빼거나 이럴 생각으로 하시면은 안 돼요. 네. 내가 확신이 적어도 드는 사람과 하셔야 돼요. 결혼하면 좋다니까 아무나 그냥 만나서 결혼하시면 안 되고요. 꾸준히 사람을 보다가 아, 저 정도면 같이 살만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결혼하세요. 네, 당연한 건데요. 이렇게 관이 약한 경우에는 내가 미련 없이 떠나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본인이 알아서 좀 조심을 하고 사셔야 돼요. 네, 일단 여기까지. 네, 좀 차도녀예요. 좀 잘라내요. 아니다 싶으면은.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혹시 궁금하신 점 없으시면은 방송 여기까지 할까 하는데, 좋아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다행입니다. 아, 예, 타임님 질문해 주세요. 제가 뭐 딱히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만해야겠죠? 네, 한 개 주시고, 네, 가능하신데요. 타임님 질문에 대한 답 드리고 바로 다음에 봐드리도록 할게요. 유캔샤이님. 타임님, 제가 매니저 드릴까요? 잠시만요. 타임님이 저번에 저한테 사주를 보셨었나요? 타임님, 매니저 채팅창에서요, 본인 성함이랑 사주 좀 말씀 주시겠어요? 타임님, 성함이 제가 저장돼 있는 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111님 감사합니다. 오,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닙니까? 아, 네,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물어봐 주세요. 와, 너무 많이 주셨네. 감사합니다. 타임님, 본인 성함과 사주를 주셔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왕이면 많이 받고 싶지만, 이거는 제가 좀 그냥 여기서는 이벤트처럼 이제 질문 하나에 대해서 한 개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 이렇게 챙겨주시면 정말 감사하지요. 네. 네, 지금 타임님 사주 좀 명식 뽑겠습니다. 지금 타임님 같은 경우는 용신과 시신을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신이라고 해서 쓸 용자를 쓰고요. 희신을 말씀 주셨는데요. 용신, 희신, 기신이 있습니다. 희신은 용신을 기쁘게 한다고 해서 기쁠 희자를 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주 보면서도 사주는 우리가 이제 글자죠. 그러다 보니까 정해져 있는 건 맞는데 그 사주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좀 있어요. 우리가 통변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시간도 아시면은 좋습니다. 이게 나의 말년이자 자녀운이기도 하고요. 혹시 시에 합이나 충,